안녕하십니까. 지문 읽어주는 남자 시익랩입니다. 오늘 읽어볼 지문은 얼마 전에 시험을 봤던 지문이죠. 2018년 6월 모의고사 수학 능력 시험 대비 6월 모의고사 지문 중에서도 첫 번째 지문이었던 6문제짜리 비문학 지문을 읽고 빠르게 푸는 방법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6월 모의고사를 이제 대부분 다 보통이었다 혹은 쉬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막상 풀었던 우리들은 어려웠는데 왜 쉬웠다 그럴까?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어떤 점이 쉬웠고 어떤 번이 어려웠는지 어떤 점이 어려웠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지문은 이 서학에 관련돼서 얘기하는 거인 줄 알았지만 알고 보니 의학, 동양과 서양의 의학을 받아들이는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지문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저희는 이제 빠르게 풀려면 문제를 먼저 봐야 되죠. 문제를 보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 윗글의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이냐? 이 문제는 뭘 물어보는 문제냐면요. 지문 전체를 읽고 이 지문이 이야기하는 바를 한 줄로 요약을 해봐라. 이런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를 일부분만 읽고 빠르게 풀 수 있을까요? 그래, 못 풀죠. 이 문제는 가장 마지막에 풀어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윗글의 전개 방식. 전개 방식이라는 말이 나온다면 한 부분만 읽고는 절대 풀 수가 없고요. 이 글을 통과라는 한 문장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글 전체를 읽고 요약하는 능력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건 못 푸니까 잠시 넘어가고요. 17번을 보겠습니다. 17번.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최한기는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을 때 이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아나요 혹시? 이 문제가 바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혹은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일치하는 것은 이랑 똑같은 문제입니다.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일치하지 않는 것이랑 똑같은 문제입니다. 우리 일치하지 않는 것 어떻게 빨리 풀었는지 기억나나요? 그렇죠. 이 선지에 있는 단어들을 보고 정보가 있는 곳을 빠르게 찾아가자. 그 방법을 썼었죠. 그럼 이 17번부터 빠르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번. 최한기는 홉스의 저서를 접하기 전부터 조건을 주었습니다. 최한기는 홉스의 저서를 접하기 전부터 인체를 어떻게 봤다? 일종의 기계로 파악했다. 인체를 일종의 기계로 파악했다. 우리가 인체를 기계로 파악한다는 개념 배운 적 있나요? 없죠. 그럼 이걸 찾으러 가야겠습니다. 근데 딱 힌트가 있죠. 이 인문학 지문에서는 사람의 이름으로 힌트를 줍니다. 여기선 어떤 사람의 이름이 나왔죠? 최한기와 홉슨이 나왔죠. 그럼 최한기와 홉슨 그리고 인체를 기계로 보았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보면 최한기, 홉슨 안 보이고 보이지가 않아요. 하하, 쭉 내려봐도 여기서까지도 최한기가 안 나와요. 여기서 나오는 최한기. 두둥. 그러던 중 19세기 실학자 최한기는 당대 서양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던 최신 의학 성과를 담은 홉슨까지 나왔네. 여기서부터 시작인가 보네요. 홉슨의 책들을 접한 후래요. 해부학 전반과 뇌 기능을 중심으로 문제의식을 본격화하였다. 인체에 대한 이전 유학자들의 논의가 도덕적 처음에 있었던 것과 달리 그는 지각적 생리적 기능에 주목하였다. 최한기와 홉스는 나왔지만 뒤에 있었던 내용이죠. 인체를 기계적으로 보았다. 그 내용이 안 나왔네요. 그럼
더 내려가야죠. 자, 최한기의 인체관을 함축하는 개념 중 하나는 몸기계였다. 오, 바로 나왔죠. 몸기계. 17번이 뭐였죠? 1번이 인체를 일종의 기계로 파악하였다. 몸기계, 일종의 기계로 파악하였다. 네, 같은 말 다른 뜻 나왔죠. 그럼 여기를 읽으면 정확히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그는 이 개념을 본격적으로 사용하기에 앞서 인체를 형체 내부와 장기로 구성된 일종의 기계로 파악하고 있었다. 나왔어요. 일종의 기계로 파악하고 있었다. 몸을 기계로 파악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생각은 전체 신론 등 홉슨의 저서를 접한 후 더 분명해졌다. 더 분명해져서 인체를 복잡한 장치와 그 작동으로 이루어진 몸기계로 형상화하면서도 인체가 외부 동력에 의한 기계와 인과관계에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생명력을 가지고 자발적인 운동을 한다고 보았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파악해야 될 건 뭐였죠? 기억 안 나시나요? 최한기는 홉슨의 저서를 접하기 전부터 인체를 기계로 파악하였다고 했는데요. 그럼 어떻게 파악하냐고? 우린 자, 이제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최한기는 언제부터 파악을 했을까? 그걸. 자, 여기서 홉슨의 저서를 접한 후 어떻게 했다고요? 더 분명해졌다. 홉슨의 저서를 접한 후에 이게 뭐예요? 더 분명해진 거예요. 그러면 접하기 전부터 이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17번에 1번은 맞게 됩니다. 네. 2번. 자, 2번엔 사람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아담 샬과 달리 이익은 심장을 중심으로 인간의 지각 활동을 이해하였다. 자, 이번엔 아담 샬과 이익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뭐를 했다고요? 심장을 중심으로 인간의 지각 활동을 이해했다고 하네요. 심장을 중심으로. 자, 그럼 이번에 아담 샬과 이익을 찾으러 가봅시다. 다시 위로 가야겠죠? 자, 봅시다. 근데 바로 나왔어요. 이 문단. 이익은 주목할 만한 인물이다. 그는 서국이라는 글에서 아담 샬도 바로 나왔어. 쓴 준후제 군징의 일부를 채록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제시했다. 주제 군징에는 당대 서양의학의 대변동을 이끈 근대 해부학 및 생리학의 성과나 그에 따른 기계론적 인체관은 담기지 않았다. 이 주제 군징에는 기계론적 인체관이 담기지 않았다네요. 최한기는 아까 기계론적 인체관을 생각했는데 말이죠. 대신 이 대신이란 말이 나왔다는 건 얼도 이런 거 있죠. 역접의 접속사들 것과 거의 동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신 기독교를 효과적으로 전파하기 위해 신의 존재를 증명하려 했던 로마 시대의 생리설, 중세, 해부 지식 등이 실려 있었다. 여기에는 뭐가 실렸다는 게 중요한 거죠? 기독교를 효과적으로 전파하기 위한 것들이 실려 있었다. 그게 더 중요한 거죠. 대신을 보고 그걸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한정된 서양의학 지식이었지만 이익은 그 우수성을 인정하고 이익은 그 책의 우수성을 인정했다 안 했다? 인정했다. 책이 나쁘다고는 얘기 안 했네요. 내용을 부분적으로 수용하였다. 내가 몸의 운동과 지각을 활동한다는 아담설의 설명에 대해 이익은 몸의 운동을 내가 주관한다는 것은 긍정하였지만 지각 활동은 심장이 주관한다는 전통적인 심주각 지설을 고수하였다. 뭐라고요? 지각 활동은 심장이 주관한다는 전통적인 심주각 주사를 뭐요? 지각 활동은 심장이 주관한다는 전통적인 심주각 지설을 고수하였다. 지각 활동 나왔죠. 근데 아담 샬과 달리 이익은 심장을 중심으로 인간의 지각 활동을 이해했다. 자,
여기서 이익은 뭐예요? 지각 활동을 심장이 주관한다는 전통적 심주각 제소를 고수하였다. 어때요? 완벽히 똑같은 뜻으로 써져 있죠? 맞습니다. 자, 이제 3번. 이익과 홉슨. 자, 이번에 섞였어요. 이익과 홉슨은 신체 동작을 내가 주관한다는 것에서 공통적인 견해를 보였다. 자, 방금 했었죠. 이익은 신체 동작을 누가 주관한다 그랬죠? 몸의 운동을 내가 주관한다. 바로 나왔습니다. 읽었던 데서 또 나오고 아주 좋습니다. 이익은 몸의 활동, 신체 활동을 내가 주관한다. 이 절반이 확인됐어요. 그럼 이제 나머지 홉슨이 이 주장을 했는가만 찾으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찾으러 가보겠습니다. 홉슨은 아까 여기서부터 있었죠. 그런데 여기는 홉슨 내용을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홉슨. 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홉슨은 창조주와 같은 질적으로 다른 존재를 상정했다. 기독교적 세계관을 부정했던 최양기는 인체를 구성하는 신기를 신체 운동의 원인으로 규정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아직 안 나왔어요. 아쉽네요. 최양기는 전체 신론에 수록된 내로부터 온몸에 뻗어 있는 신경계 그림을 접하고 신체 운동을 주관하는 뇌의 역할과 중요성을 인정하였다. 하지만 뇌가 운동뿐만 아니라 지각을 중원한다는 홉슨의 뇌 주각 지설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잠깐 여기서 자, 홉슨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뇌가 운동뿐만 아니라 지각을 주관한다. 즉 뭐예요? 뇌는 운동도 주관하고 지각도 주관한다. 홉슨은 신체의 동작을 내가 주관한다. 그리고 지각 활동도 주관한다. 맞죠? 신체 활동을 내가 주관한다는 의견이 이익과 홉슨은 공통적으로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4번입니다. 아담 샬과 홉슨. 이번엔 다른 사람들끼리 또 묶었네요. 아담 샬과 홉슨은 각자가 활동했던 당시에 유력했던 기계론적 의학이론을 동양에 소개하였다. 봅시다. 그러면 아담 샬부터 다시 가야 돼요. 아담 샬은 그런데 기계론적 여기서 아까 확인했던 건데 아까 봤었죠? 아담 샬이 쓴 주제군정의 일부를 채록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제시하였다. 주제군징에는 당시 서양의학의 대변동을 이끈 근대 해부학 및 생리학의 성과나 그에 따른 기계론적 인체관은 담겼다고요? 안 담겼다고요? 안 담겼다고요. 담기지 않았대요. 그런데 4번에 보면 아담 샬과 홉슨은 각자의 활동했던 당시 유력했던 기계론적 의학이론을 동양에 소개하였다? 담기지 않았는데 소개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바로 틀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는 홉슨이 어디서 기계론적 의학을 소개했는가 그것까지 확인해야 공부하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문제를 풀 때는 이미 딱 나왔잖아요. 그럼 바로 넘어가야 됩니다. 5번만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제군진과 전체 신론, 얘네를 보라는 거겠죠.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투영된 의학 이론이 포함되어 있었다. 근데 방금 이제 봤죠. 방금 또 대신 기독교를 효과적으로 전파하기 위해 주제군징은 기독교를 전파하기 위해 쓰인 서학 이론입니다. 서양 의학 이론이죠. 그럼 이제 홉슨의 저서만 찾아보면 됩니다. 그런데 아까 봤을 때 여기서부터 이제 홉슨의 저서가 나오는데 전체 신론의 저서 여기서부터 전체 신론이 나옵니다. 여기를 확인해 봤을 때는 그렇게 나오진 않았는데 여기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 성교사인 홉슨은 창조주와 같은 질적으로 다른 존재를 상정했다. 그리고 기독교적 세계관을 부정했던 최양기는 인체를 구성하는 신기를 신체 운동의 원인으로 규정하여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여기를 살짝 보면 이 기독교적의 냄새가 살짝 나요. 최한기는 이를 부정했다 그랬고요. 위에서는 다른 창조주를 선정했다. 이 창조주, 이 기독교적 신적 냄새가 약간 나는데요. 아직 애매합니다. 그럼 조금만 더
가보겠습니다. 보면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읽었었죠. 뇌주각지설은 완전한 체계를 이루기에 불충분하다고 보았다. 뇌가 지각을 주관하는 과정을 창조주의 섭리로 보고 지각작용과 기독교적 영혼 사이의 연관성을 부각하려는 전체 신론의 견해를 부정하고, 전체 신론의 견해는 뭐였다고요? 기독교적 영혼사, 지각작용과 기독교적 영혼 사이의 연관성을 부각하려 하였다고 했네요. 즉 뭐예요? 기독교적 내용이, 기독교적 세계관이 잘 들어가 있던 책이다. 두 권을 모두. 그래서 이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17번의 답은 4번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16번을 풀 수 있을까? 저희 읽은 부분들을 확인해 볼까요? 첫째 단락은 살짝 읽었었고요. 기억 때문에. 두 번째 단락 봤고요. 세 번째 단락은 밑부분, 최한기 부분부터 봤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쫙 봤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봤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사람들이 나왔었죠. 몇 명 나왔었죠? 아담 샬, 아담 샬, 그 다음에 최한기, 홉슨, 이렇게 4명의 학자들이 나와서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죠? 이 뭐 신체, 기계, 신체에 대해서, 즉 의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것만 이 사실을 가지고 16번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 유클의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조선에서 인체관이 분화하는 과정을 서양과 대조하여 단계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자, 인체관이 분화한다. 이거 본 적 있나요, 여러분? 인체관이 분화했다. 인체관이 막 1단계에서 2단계로 갔다. 이런 내용이 있었나요? 없었죠. 여기 앞에서부터 틀렸어요. 서양과 대조했다. 이거 보고 얼핏 뭐 여기는 기독교적 세계관이 서학은 가득했는데 우리 동양에서는 안 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죠. 하지만 이게 함정이다. 서양과 대조야를 보고 얼핏 함정으로 골라라 라고 했지만 답은 아닙니다. 네. 2번 서학의 수용으로 일어난, 자, 지금 서학을 수용하고 있죠. 인체관의 변화를 조선시대 학자들의 견해를 통해 제시하고 있다. 조선시대 학자들 누구였죠? 이익과 최한기 2명의 견해를 통해 제시하고 있다. 맞나요? 서학의 수용으로 인한 인체관의 변화. 인체관이 어떻게 변했죠? 뇌가 막 지각활동을 심장에 주관한다. 근데 이걸 한다 그래서 최한기는? 아니요. 최한기는 뭐예요? 신기를 인체의 원인 구조로 변화했죠. 이렇게 시간에 따라 학자들 이익의 의견과 최한기의 의견을 통해서 변화를 제시하고 있죠. 그래서 2번이 맞게 됩니다. 오호, 이 정도 읽고 딱 파악할 수 있네요. 그래서 쪽보다 70%에서 60% 정도 내용을 파악하면 이 전개 방식에 대한 문제는 풀 수 있습니다. 그걸 확인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된 내용을 어떻게 전개되는가, 그걸 보는 게 진짜 말 그대로 전개 방식이기 때문에 각 문단의 핵심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어지고 있는가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요. 3번 인체관과 관련된 유학자들의 주장이 지닌 문제점을 열거하여 역사적인 시각에서 비판하고 있다. 일단 비판도 없었죠. 뭐가 잘못됐다 잘됐다, 그리고 문제점, 뭐 주장이 뭐 잘못됐다 잘됐다 이런 것도 없었죠. 뭐 가끔씩 뭐 요런 걸 보고 문제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죠. 근거가 없는 생각. 우리 비문학을 풀 때는 근거가 없는 생각은 가장 피해야 될 위험한 방법입니다. 자기만의 생각으로 풀었다간 무조건 틀리니까요. 근거를 항상 가지고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자, 4번
우리나라 근대의 인체관 가운데 서로 충돌되는 견해를 절충하여 새로운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충돌되는 견해가 있었나요? 이것도 없었고요. 마지막에 봐도 최한기의 인체관은 서양의학의 이런 게 있다면 맨 마지막에 나오겠죠. 새로운 결론을 도출했으니까. 맨 마지막을 그럼 확인해 보면 최한기의 인체관은 서양의학과 신기개념의 접합을 통해 새롭게 정립된 것이었다. 비록 양자 사이의 결합이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서양의학을 맹신하지 않고 주체적으로 수용하여 정합적인 체계를 이루고자 한 그의 시도는 조선 상사에 주목할 만한 성취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결론이 나왔나요? 몸은 기계가 아니다. 그런 얘기가 있었나요? 신기가 아니다. 있었나요? 없었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답안도 아니다. 5번. 동양과 서양의 지식인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인체관을 정립하는 과정을 인과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자, 얘까지는 왜 얼핏 맞아. 동양과 서양의 지식인들이까지는 맞는데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는가. 이익이 이력쿵해서 아담 샬이 이렇게 또 바꿨다. 최한기가 주장을 해서 홉슨이 주장을 바꿨다. 다시 홉슨이 주장을 해서 홉슨이 주장을 해서 최한기가 또 다시 영향을 받아서 다른 주장으로 바꿨다. 이런 내용이 있었나요? 없었죠. 영향을 주고 받으며가 바로 그건데 그 내용이 빠져서 5번이 틀립니다. 5번을 찍은 학생들이 상당수 있는데요. 이거를 못 봐서 얘를 체크하지 않아서 이것만 보고 찍은 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내용에 기반을 두고 문제를 풀어야 이런 문제 함정에 걸리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제 남은 문제들도 열심히 풀어봅시다. 19번. 윗글을 참고할 때 기억의 이유를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억으로 가봅시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기억. 그럼 여기를 보면 원래 문제가 풀리게 되어 있어요. 이런 문제들은 지정해 준 부분을 읽고 풀어라 라는 문제인데 이번에 좀 달랐어요. 19세기 중반까지 서양의학은 영향력은 천문지리 지식에 비해 미미하였다. 이 이유를 찾으라는 거였는데 이 이유가 바로 뒤에 안 써져 있어요. 그리고 아까 읽었던 부분에서도 이 서양의학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뭐예요? 아직 안 읽은 이 부분에서 나오겠다는 거죠. 바로 볼까요? 이익 이후에도 서양의학이 조선사에 끼친 영향을 두드러지지 않았다. 미미했다랑 같은 말이죠. 네, 보겠습니다. 당시 유학자들은 서양의학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고 1번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의원들의 관심에서도 서양의학은 비껴나 있었다. 관심이 다 없었어요. 그리고 당시에 전해진 서양의학의 지식은 내용면에서도 부족했다. 내용도 부족하고 지구가 둥글다거나 움직인다는 주장만큼 충격적이지 않았다. 충격적이지도 않았다요. 그 다음에 서양 해부학이 야기하는 윤리적 문제도 서양의학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윤리적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서양 해부학에. 그 다음에 서양에 대한 조정에 대한 금지도 걸림돌이었다. 5가지 이유가 나왔어요. 필요성도 못 느꼈고요. 내용도 부족했고 충격적이지도 않았고 윤리적인 문제가 있었고 조정에서 금지까지 했습니다. 자, 그걸 보면 1번 조선에서 서양 학문을 정책적으로 배척했다. 금지시켰다. 똑같은 말이죠. 2번 전래된 서양의 내용은 불충분했기 때문에 부족했다. 맞죠? 3번 당대 의원들이 서양의학의 한계를 지적했기 때문이다. 한계를 지적하지 않고 뭘 했죠? 의원들은 역시 의원들도 관심은 서양 없었다. 관심이 없었을 뿐이에요. 관심이 없어서 아예 말도 안 한 거예요. 관심이 없어서 말도 안 한 거다. 한계를 지적한 게 아니라 관심이 없었다. 였죠. 이게 틀린 거예요. 4번 해부학이 조선 윤리의식에 위배됐다. 맞죠? 5번 서양의학이 천문지식에 비해 충격적이지 않았다. 충격적이지 않았다. 윤리의식이 부족했다. 충격적이지 않았다. 그 다음에 윤리적 문제도
있었다. 윤리적 문제에도 사용형에게 영향력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윤리적 문제도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글씨만 보면 이 문제는 맞출 수 있는 아주 쉬운 문제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문제를 풀 땐 생각이 아니라 글자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글자가 답이 어디 있는지를 알려주는 근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꼭 글자를 보고 빨리 풀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보기 문제들이 남았습니다. 보기 문제. 어려웠죠. 특히 20번을 좀 틀린 친구들이 많아요. 그럼 19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 보기는 인체에 관한 조선시대들의 학자의 견해들이다. 윗글에 제시된 최한기의 견해. 자, 최한기의 견해를 다시 한번 물어보고 있는 문제입니다. 보기에서 고른 것, 부합하는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무엇인가? 자, 최한기의 의견은 무엇나? 아직 몰라요, 우리. 아직 안 읽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제 확인해보고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한기의 의견을 알아야 그 문제를 풀 수 있겠죠. 자, 그러나 종래의 심주각 지설을 그대로 수용한 것은 아니었다. 기존의 심주각 지설이 심을 심장으로 보았던가 달리 그는 신기의 심으로 바뀌었다. 심주각 지설이 뭐였죠? 여기 있었죠. 이익은 몸의 운동을 뇌가 주관한다는 것을 긍정하였지만 지각활동은 심장이 주관한다는 전통적인 심주각지설을 고수하였다. 심주각지설은 뭐라고요? 지각활동은 심장이 주관한다. 하지만 그거를 또 바꾼 게 그대로 수용한 건 아니라는 거 뭐예요? 심장이 아니라 이제 신기의 심이라는 거예요. 심장의 심이 아니라 신기의 심. 그에 따르면 신기는 신체와 함께 생성되고 소멸되는 것으로 뇌는 심장 같은 인체 기관이 아니라 몸을 구성하면서 형체가 없이 몸속을 두루 돌아다니는 것이다. 신기는 유동적인 성질을 지녔는데 그 중심이 심이다. 신기는 상황에 따라 인체의 특정 부분에 더 높은 밀도로 몰린다. 그래서 특수한 경우에는 다른 것으로 중심이 이동하는데 신기가 균형을 이루어야 생명활동과 지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는 경험 이전에 아무런 지각 내용을 내보이지 않고 있는 신기가 감각기관을 통한 지각활동에 의해 외부 세계의 정보를 받아들여 기억으로 저장한다고 파악하였다. 신기는 한 몸을 주관하며 그 자체가 하나로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감각을 통합할 수 있으며 지각 내용의 종합화 확장, 곧 스스로의 사유를 통해 지각 내용을 조정하고 그러한 작용에 적응하여 온갖 세계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다고 보았다. 자, 여러분 이제 최한기의 견해에 대해서 좀 파악됐나요? 신기란 무엇인가? 신기는 신체와 함께 생성되고 소멸되는 것. 그리고 뇌나 심장 같은 인체 기관도 아니고 몸을 구성하면서 형체가 없이 몸속을 두루 돌아다니는 것이다. 신기는 유동적인 성질을 가졌고요. 그 중심이 심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신기는 상황에 따라 인체의 특정 부분에 더 높은 밀도로 몰린다. 그래서 특수한 경우는 다른 곳으로 중심이 이동한다. 신기가 균형을 이루어야 생명활동과 지각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는 경험 이전에 아무런 지각 내용을 제보하지 않고 있는 신기가 감각기관을 통한 지각활동에 의해 외부 세계의 정보를 받아들여 기억으로 저장한다고 파악하였다. 까지 보고 이제 문제를 보면서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 심장은 오장의 하나이지만 한 몸의 군주가 되어 지각이 거기서 나온다. 자, 지각이 어디서 나온다고? 결국 심장에서 나온다는 얘기인데 최한기는 심주각지설. 이게 심주각지설이란 말이에요. 그걸 받아들였다고 했나요? 아니죠. 심주각지설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뭐예요? 신기가 심이다. 심장이 아니라 신기가 심이다. 그럼 기억은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체크. 아니다. 2번. 귀에 쏠린 신기가 눈에 쏠린 신기가 통하여 보고 들음을 합하여 하나로 만들 수 있다. 쏠리다. 쏠리다가 본 것 같은데 쏠리다 어디서 봤죠? 밀도로 몰린다. 인체의 특정 부분에 더
높은 밀도로 몰린다. 그리고 자, 그 다음에 감각기관을 통한 지각활동에 의해 외부 세계의 정보를 받아들여 기억으로 저장한다고 밝혔다. 신기는 한 몸을 주관하면 그 자체로 하나로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감각을 통합할 수 있다. 지각 내용의 종합화 확장까지 가능하다. 아, 됐나요? 하나로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감각을 통합할 수 있으며 지각 내용의 종합화 확장까지 가능하다. 밀도도 나와 있었고요. 귀에 쏠린 신기가 눈에 쏠린 신기와 통합하여 보고 들음을 합하여 하나로 만들 수 있다. 어때요? 맞죠? 내용이 맞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 문제도 상당히 좀 어려웠던 문제인데 많이 다르게 써져 있어가지고, 하지만 이렇게 보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디귿. 인간의 신기는 온몸의 기관이 갖춰짐에 따라 생기고 지각 활동에 익숙해져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다. 자, 온몸의 기관이 갖춰짐에 따라 생기고 지각 활동에 익숙해져 변화에 대응한다. 이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작용에 적응하여 온갖 세계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다. 오, 뒷부분이 확인됐어요. 바로 그러한 작용에 적응하여 온갖 세계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럼 앞에 부분, 디귿의 앞에 부분, 인간의 신기는 온몸이 갖추어짐에 따라 생긴다. 신기는 신체와 함께 생성되고 소멸되는 것이다. 뭐예요? 신체가 생기면 생기고 신체가 없어지면 신기도 역시 없어지는 것. 이걸 보고 디귿이 맞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답은 이제 3번으로 딱 나오고, 답을 체크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리을. 그럼 리을은 뭐냐? 신기는 대소로 구분되어 있는 것이니 한 몸에 퍼지는 신기가 있고 심장에서 운용하는 신기가 있다. 심장이 일단 나왔다는 얘기는 심장이 나오면 안 돼요. 여기 최한기 이론에서는 심장이 뭔가 운용하면 안 돼. 심장이 아니라 뭐가 운용하는 거였어요? 신기가 운용하는 거였죠. 일단 이 말만 봐도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넘어가지 않아도. 그래서 답이 3번이 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보기 문제와 어휘 끊어진 관계로 20번부터 다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윗글에 대한 최한기와 보기의 데카르트를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촉결하지 않은 것은 했을 때, 그럼 이제 데카르트의 의견만 확인하면 이제 최한기에 비교해서 풀면 바로 정답을 고를 수가 있겠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양 근세의 철학자 데카르트는 물질과 정신을 구분하여 물질은 공간을 차지한다는 특성을 갖는 반면 정신은 사유의 특징을 갖는다고 보았다. 물질의 기계적 운동을 옹호했던 그는 정신이 깃든 곳은 물질의 하나인 두뇌이지만 정신과 물질은 서로 독립적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정신과 물질이 영향을 주고받음을 설명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 까지 확인되었습니다. 즉 뭐예요? 데카르트는 물질은 공간을 차지하고 정신은 사유라는 특징을 갖고요. 물질의 기계적 운동을 옹호했습니다. 그래서 정신이 깃든 곳은 물질의 하나인 두뇌이지만 정신과 물질은 서로 독립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 데카르트의 정신과 달리 최한기의 신기는 신체와 독립적이지 않겠군. 자, 정신과 물질은 서로 독립적이라고 주장했어요. 그리고 정신은 사유라는 특징을 갖는다고 보았죠. 이것과 봤을 때 그러면 앞에는 맞아요. 정신과 달리. 그럼 최한기의 신기는 신체와 독립적이지 않았다. 라고 확인했었죠. 아까도. 뭐예요? 신기는 신체와 함께 생성되고 소멸되는 것. 그 뭐예요? 신기와 신체는 독립적이지 않다는 걸 바로 확인할 수 있죠. 2번. 데카르트와 최한기 모두 인간의 사고작용이 일어나는 곳은 두뇌라고 보았다. 인간의 사고작용이 일어나는 곳은 어디인가? 자, 여기서 데카르트는 그는 정신이 깃든 곳은 물질의 하나인 두뇌라고 했습니다. 즉 정신이 뭐예요? 정신이 깃들다. 사유작용이라는 뜻인데, 그럼 사유작용이
데카르트는 딱 맞아요. 사고작용이 뇌에서 일어난다고 했는데 최한기는 뇌라고 그랬나요? 최한기의 가장 중점은 뭐였죠? 신기였단 말이에요. 신기가 모든 걸 총괄한다 그랬는데 갑자기 뇌. 벌써 틀린 것 같은데 한 번만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뇌나 심장 같은 인체 기관이 아니다. 주각지설, 즉 뭐예요? 지각 활동을 하는 곳이 어디라고 본 거예요? 이 사람은 신기라고 본 거예요. 신기의 심, 지각 활동한 곳은 뇌가 아니라. 그래서 2번이 바로 두뇌 여기서 틀렸죠. 최한 모두 두뇌라고 볼 수 않았죠. 데카르트. 최한기는 보다 신기. 이걸 파악했다면 이 20번 문제는 굉장히 쉬운 문제로 변하는 거예요. 3점짜리죠. 최한기는 뭐? 신기. 3번 데카르트의 정신과 최한기의 신기는 모두 그 자체로 형체를 갖지 않는 것이다. 뭐예요? 자, 물질은 공간을 차지한다는 특징이 있었는데 정신은 사유, 즉 뭐예요? 반면이라고 했죠. 반면 뭐예요? 정신은 사유, 즉 물질은 공간을 차지하는 실체가 있지만 반면 정신은 사유를 특징으로 갖는다. 즉 뭐예요? 실체가 없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신기는 우리가 없는 거 알죠? 그럼 한 번 더 보여주면 형체가 없이란 말이 정확히 있죠. 신기는. 네, 그래서 3번이 맞는 선지가 됩니다. 4번 데카르트와 달리 최한기는 인간의 사고가 신체와 영향을 주고받음을 설명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지 않겠군. 이거 어디서 봤어요? 마지막 달라. 주체적으로 소양의 정상적인 체계를 이루고자 하는 그의 시대는 조선 상사에서 주목할 만한 성취 평가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뭐예요? 여기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랬죠. 기독교적 세계관을 부정했던 최한기는 인체를 구성하려는 신기를 신체 운동의 원인으로 규정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랬다. 이 비판이 이거였는데 이 비판이 주고받음을 설명할 수 없었는데 그걸 해결한 게 뭐였다? 바로 최한기의 이 노력이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4번이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5번. 데카르트의 견해에서도 최한기에서처럼 데카르트의 견해도 뭐야? 최한기처럼 데카르트도 그랬다는 거예요. 최한기의 의견과 데카르트랑 같은 부분이 있다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죠. 기계적 운동이 최초 원인을 상정하면 무한소급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군. 아까 봤잖아, 방금. 이게 무한상정이거든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게 된다. 여기 기계론적 운동의 인과관계를 설명하려면 원인을 찾는 과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겠네. 무한소급된다. 근데 이걸 해결하는 게 뭐였다? 신체 운동의 원인을 규정하여 이것을 수단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여기 이렇게 잘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 된다? 5번까지 맞게 돼서 2번이 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마지막 단어. 단어 문제. 단어 문제는 이번에 엄청 쉬웠어요. 한번 볼까요? 자, A. 유입되다. 들어오다. 들어오기. 맞죠? B. 제시하다. 제안하다. 보여주다. 드러내었다. 맞죠? 3번 퍼뜨리기. C. 전파하다. 퍼뜨리다. 맞나요? 맞죠? 똑같죠. 3번도 맞고. 아이고. 4번 C. 4번 D. D. 수록된. 실리다. 완전 똑같이 써져 있네.
그러면 마지막 5번 2 맹신하다 무조건 믿다 라는 뜻이죠. 맹신하다가 가리지 않고 가리지? 전혀 아니죠. 답이 5번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유월을 보면 이 인문학에서도 작년 유월과 비교했을 때 거의 비슷한 형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어떤 학문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요. 그 학문을 주장한 사람의 의견을 물어보고 있는 문제가 계속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를 전개했는가, 보기를 통해 그 학자의 의견을 정확히 파악했는가 물어보는 형태가 계속 출제되고 있습니다. 즉 뭐예요? 이번 수능에서도 똑같이 인문계통의 문제에서는 학문을 제시하고 학문의 의견을 제시한 사람들의 주장을 나열하면서 주장을 정확히 파악했는가, 주장을 다른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가, 그런 형태의 문제를 내겠다는 겁니다. 문제의 형태가 점점 정형화돼 가고 있습니다. 인문학에서. 그래서 인문학에서 중요한 건 뭐다? 누가 어떤 주장을 했는가, 그리고 그 주장이 혹시 대립을 하고 있는가, 어떤 다른 사람과, 아니면 주장이 시간순으로 나열되고 있는가, 혹은 어떤 주장이 좀 더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읽으면 글이 훨씬 더 쉽고 정확하고 빠르게 보일 수 있으니까요. 꼭 이것들을 주의하면서, 만약에 수능에 인문학이 나온다면 이것들을 주의하면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